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 경제 압력 대처를 위한 초당적 협력 사례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아미베라 하원 의원과 공화당 바그너 하원 의원은 현존하는 거대 공산주의 국가의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대항하기 위한 법안 제출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항하는 법이라는 타이틀의 이 법안은 특히 적에 의한 경제적 강압에 맞서 싸우는 데 초점을 맞춰 새로운 부처 간 태스크포스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타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나 투자 제한과 같은 공식적이고 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초법적인 조치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공 반체제 작가 류사오보의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이 결정되자 중국은 노르웨이와 외교 관계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금수 조치는 노르웨이 정부가 중국의 핵심 경제 및 정치적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까지 5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중국은 2012년 남중국해에서 계속되는 영토 분쟁을 빌미로 필리핀의 바나나 수입을 막았습니다. 2016년 중국은 달라이라마를 초청한 몽골에 대해 수입 관세를 인상하고 의도적으로 중국과 몽골 사이에 주요 국경 통과를 지연시키고 정부와의 차관 협상을 취소했습니다. 사드 사태 때 우리나라에 가했던 경제적 강압은 강도가 심했습니다. 한국 문화 수출의 전 영역에 제재를 가했고 특정한 한국산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으며 관광객을 막았습니다. 롯데 같은 기업은 결국 중국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민간 파트너도 포함해 미국 정보국장,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법무부, 농무부, 무역대표부 등이 경제적 강압 대책위원회라고 불리는 기관관 태스크포스 팀을 설치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편 최근 중국의 경제 제재로 큰 충돌을 빚고 있는 호주의 경우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40%로 우리와 비슷한데 갈등의 전개 양상 자체가 우리의 대중국 정책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호주는 화웨이 호주 5G 통신망 배제에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코비드-19 발원지에 관한 국제적인 독립조사가 필요하다며 발원지로 총리가 중국을 공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분노한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와 와인, 목재 수입을 중단하고 호주산 보리에는 81%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13개 분야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가했습니다. 미국 편에 서면 돈으로 보복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려는 중국의 대호주 금수 조치는 전력난이라는 자충수로 돌아왔습니다.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석탄 값이 폭등하면서 최근에 전력난을 가중시켜 호주의 1승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에서 호주의 핵 잠수함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호주를 경제 제재로 골탕 먹이려던 중국은 혹 때려다 더 큰 혹을 갖다 붙인 모양이 된 것입니다. 진실탐사대 신수경이었습니다.